들어가서 술 먹을 것 같아. 아, 들어왔냐? 야, 있는 사람이 한 2개씩 먹어. 나왔는데 언제 들어가요? 여기 왔는데? 선생 왔다! 야, 분자사 해결합 중요하니까 좀 보자. 네. 힘내, 힘좀 내. 야, 금방 이거 정리한 거 이해 가니? 네. 분자사에 잠깐 봐봐. 거기 정리해 들어가자. 이거 2번째 거야. 이거 다시 할 거야. 됐죠? 네. 2번째 거 좀 다시 좀 하자. 아무튼 여기에서 결합을 끊는 게 녹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결합을 끊어내는 게 따지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얘하고 얘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얘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뭐니 이거야. 지금 분자야. 됐죠? 이온결합 물질보다는 분자가 종류가 430만 정도 돼. 이거 됐죠? 이거 한 20만 밖에 안 되고요. 금속은요 종류가 한 50개밖에 안 돼요. 됐니? 그래서 이 분자의 종류 됐죠? 그래서 분자를 갖다 더 들어가 주는 거야. 분자의 모양도 보고 그런 모양을 봐야지 얘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야, 우리 거의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에서 특징 중에 하나. 극성끼리 무극성끼리 잘 섞인다라는 얘기 들어봤냐? 네. 그런 얘기. 그럼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골라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게 극성이고. 그럼 극성 분자에 잘 녹는 게 뭘까? 극성 분자야. 됐지? 야, 산소기체 무제를 잘 녹아 안 녹아? 잘 안 녹아? 우리 잘 안 녹아. 왜? 무극성 분자라서. 됐죠? 산소기체 거의 물이 안 녹아. 됐냐? 근데 조금은 녹아. 그 조금 녹은 거 갖고 물고기들이 사는 거야. 됐니? 야, 우리 이거 같은 거, CO2 같은 건 조금 더 녹을 수 있어. NH3 됐죠? HCl 같은 거. 얘네들은요, 극성 분자야. 물만 뭐 환장해. 됐냐? 그래서 혹시 암모니아 분수실험 뭐 초등학교 때 하고 그러지 않았니? 그런 거 있단다. 됐니? 네. 암모니아 기체 거꾸로 갖다 놓고 물 딱 갖다 놓으면 지가 혼자 막 쫙 와갖고 막 분수처럼 막 이렇게. 그게 잘 녹으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이런 분자 따지는 것 좀 알아둬봐. 알았죠? 자, 나 좀 봐. 어깨 펴봐. 왜 안 들어? 저 시벌 좀 줘. 이거 하지 마라. 아이고 가만 안 돼. 봐봐. 분자사의 인력 또는 분자 간의 힘이라 그래도 상관이 없다. 됐죠? 유기학, 무기학은 주로 외우는 걸 거야. 그렇지? 거의 다 외우는 거야. 여기는 아니야. 됐냐? 여기는 아니니까 여기는 조금 외운다는 거. 용어도 많이 나오고요. 여기는 좀 생각 좀 해줘. 우리 요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몰래기 들어갈 거야. 몰래기 들어가고 화학 반응식 들어가고 우리나라처럼 어렵게 들어가는 화학 반응식 아니야. 간단해. 그런 조건은 그렇게 어려운 편 아니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막 다 배워보니까 중화 반응, 화학 반응, 중화 반응, 산화 반응, 반응 이런 반응들을 갖다 어려운 것까지 다 얘기 나와. 그렇긴 한데 자 일단 여기 봐 분자에서 지금 4개 나온 거 물질들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두라고 합니다. 물질들에 대해서 물질의 종류 2가지 크게 4가지 영, 분자, 금속 하나 더 있다 원자 결정 그 4가지 있다 됐니? 분자 사이는 중요하니까 좀 봐주세요. 됐어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됐죠? 야 수소 좀 봐. 수소는 됐죠? 수소는 결합하기에 전자 하나씩 내놔서 이게 공유결합한 거라고 했어. 됐냐? 이게 분자고 이건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인데 이 공유결합하고 분자 사이 결합은 아무 관계가 없어. 됐지? 하나 물어볼게. 그 얘기했는데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어. 누가 녹는점 끓는 점이 가장 높아? 아무 관계 없다고 했어. 진짜. 아무 관계 없다고. 대체 단일 이중, 이중이든 삼중이든 그거는 공유결합이야. 됐니? 이 공유결합한 안에 이거 하고요. 됐죠? 이 분자 사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됐어요? 그럼 녹는다 끓는다고 관계가 없다. 됐지? 자, 어쨌든 여기 봐. 수소가 있어. 요 의미 좀 잘 생각해봐. 자, 수소 분자하고 분자다. 분자 간의 힘이 바로 뭐니? 요 사이의 힘인데. 됐죠? 야, 요 사이의 힘이 됐죠? 요 사이의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 됐냐? 요 사이에 작용하는 것이 됐지? 만약에 얘네들이 없으면 됐죠? 이 결합이 없으면 되게 약해서 끊어져 있으면 무슨 상태로 날아다녀? 기체 상태로 날아다니는 거야. 분자다. 됐죠? 그러니까 H2가 상온에서 기체로 돌아다녀. 됐지? 기체로 돌아다니는데 이 분자를 갖다 굉장히 가깝게 갖다 놓는다. 됐죠? 분자를 갖다 가깝게 갖다 놓는다. 지금 상태가 기체야. 분자 사이 거리를 갖다 가깝게 한다는 뜻이 뭘까? 부피를 줄이는 거야. 됐니? 부피를 줄이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 뭐 있어? 부피 줄이는 방법 2가지. 압력 높여도 돼. 됐냐? 또 하나. 온도를 낮춰도 돼. 됐죠? 그래도 기체의 부피 쭈그러져. 됐죠? 작아져. 됐냐? 그럼 압력은 내비두고 온도만 내릴 거야. 됐니? 자, 평균적으로 수소 기체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자. 됐지? 근데 온도를 갖다 낮춰준다라고 하면 됐죠?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분자가 됐죠? 분자가 점점점 거리가 가까워질 거야. 됐니? 온도 계속 낮췄어. 계속 가까워져. 됐죠? 부피 계속 줄어들어. 됐냐?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오게 되면 이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 됐죠? 미묘한 인력이 생기면서 훅 당겨. 됐냐? 그러면서 액체로 되는 거야. 됐니? 무슨 말인지 가냐? 분자 사이 인력이 됐죠? 거리가 가까워지게 된다라면 됐죠? 온도를 갖다 내려서 계속 내려서 분자 사이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졌어. 됐냐? 가까워지게 된다면 두 분자 사이 거리가 됐죠? 굉장히 가까워지면 두 분자 사이에 인력이 생기면서 훅 당기면서 액체로 변하는 거다. 됐니? 그럼 그때 온도를 뭐라고 할까? 그때 온도가 기체에서 액체로 될 때 온도 뭐라고 하지? 그게 끓는 점. 그게 끓는 점. 됐지? 이해 가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됐죠? 어느 정도까지 내려줘야 되지? 상온에서는 안 되고요. 이 사이의 인력이 나타나는 건 온도를 갖다 내려서 254도 정도, 마이너스 254도 정도까지 끌어내려줘야지만이 우리 두 개가 붙으면서 액체로 됩니다. 됐어요? 해석되냐? 야, 우리 여기 사이의 인력을 갖다 뭐라고 한다? 분자 사이 인력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됐죠? 수소 같은 경우는 액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온도 무지하게 낮든지 됐죠? 또는 압력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줘야 된다. 됐니? 그러니까 우리 수소가 연료로 가장 좋지만 쓰기 힘드는 이유 됐죠? 보관하기가 너무 힘들어. 됐냐? 기체 상태로 보관해봐야 됐죠? 그 양 얼마나 되겠냐? 맞냐? 액체 같은 걸로 만들어야지 많이 됐지? 요것이 더 양이 많아지는 거 해석돼요? 되냐?
하나만 더. 여기 잠깐 봐. HCl이 있어. 됐지? 거기 있는 그림으로 할게. 자, 얘 같은 경우도 됐죠? 온도를 갖다 낮춰주게 되면 됐냐? 거리가 가까워져. 됐지?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야, 얘는 자체적으로 되겠죠? 뭐니 그러면 극성 분자야. 무슨 분자? 극성 분자. 부분적으로 됐죠? 부분적으로. 이 전자쌍을 얘가 끌고 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띄고요.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 띄는 이런 현상 나타난다. 됐니? 원래 자체적으로 됐죠? 여기가 여기가 플러스 띄고 여기가 마이너스 띄는 이런 걸 갖다 가지고 있는 놈이야. 됐냐? 이런 게 극성 분자야. 됐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됐죠? 온도를 갖다 내리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갑자기 땡기는 현상이 나온다. 됐니? 해석되냐? 야, 우리 여기서 이놈은 됐죠? 이놈은 됐냐? 어느 정도까지 내려주니? 마이너스 한 82도 정도까지 내려주면 돼. 됐니?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4도까지 가서 완전히 거의 붙어 있을 때 생겼다면 얘는 어느 정도 거리만 떨어지더라도 이게 붙더라. 됐냐? 해석되냐? 기체에서 액체로 변해버린다 라는 얘기다. 됐어요? 야, 그런데 HF라는 놈이 있어. HF라는 놈은 됐죠? 야, 우리 이 놈은 뭐니 그러면? 전기음성도 제일 센 놈. 됐니? 전기음성도가 제일 세. 됐죠? 수소요. 굉장히 약해요. 됐냐? 전기음성도가 제일 약하고 얘가 제일 세. 됐지? 그럼 전자가 확 쏠려 있어. 됐니? 확 쏠려 있어가지고 이 자체적인 전기가 얘보다도 더 이렇게 더 많이 뛰었다라고 표시할게. 됐냐? 이렇게 됐냐?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됐지? 이런 식으로 뛴다면 얘 같은 경우는 됐죠? 상온에서 온도를 내릴 필요가 없어. 그냥 붙어버려. 됐냐? 그럼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라는 얘기야. 됐니? 해석되냐? 상온에서 됐지? 그럼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것은 됐죠? 분자 사이 인력이 대단히 큰 겁니다. 됐어요? 지금 이해 갔니? 뭐 알면 아는 표정 좀 하자. 됐냐? 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실은요. 실은 얘 몇 도니? 그러면 20도야. 상온은 25도라고 하는데 됐지? 이 끓는 점이 여기 우리 뭐라고 하니? 이걸 갖다 끓는 점이라고 한다. 됐지? 그럼 여기 봐. 얘보다는 얘가 더 분자 사이력이 큰 거 이해 가니? 그러니까 또 땡겨 거리 멀어서 땡겨 보고 얘는 분자 사이력이 아주 커가지고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겠다? 거의 액체로 존재할 수 있겠다. 됐냐? 이해 갔냐 요거? 그래서 됐죠? 여기 봐. 이 사이의 인력이 커질수록 즉 분자 사이 인력이 커질수록 됐지?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는구나? 높아지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다. 됐니? 그래서 분자 사이 인력이 큰 것이 됐죠?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됐어요? 누가 분자죠? 끓는 점이 높습니까? 그럼 분자는 분자 사이 인력이 커지면 된다. 됐니? 해석되냐? 야, 우리 특히 여기 봐. 이런 놈은 됐죠? 뭐라고 했어? 무극성 분자라고 했다. 뭐라고요? 무극성 분자 됐죠? 얘는 지금 뭐니? 극성 분자 됐지? 돼. 그럼 얘는 무슨 결합했다 그런다? 수소 결합했다라고 합니다. 됐어요? 되냐? 요 정도까지는 하나 더 봐. 됐지? 그래서 여기 잠깐만. 분자 사이 힘을 좌우하는 요인 다시 얘기하자. 분자 사이 힘을 갖다 좌우하는 요인은 자, 분자 사이 힘을 좌우하는 요인은 자, 무극성 분자보다는 어떻다고 했어? 무극성 분자보다는 누가 더 크다? 극성이 더 크고 수소결합 따로 더 얘기할게. 됐지? 수소결합하는 놈이 더 크다라고 알아둬봐. 일단 됐냐?
해석되냐? 그럼 수소결합은 따로 더 설명 들어갈게요.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이 뭐더라? 또 하나 요인이 분자량. 분자량이 클수록 됐죠? 분자 사임이 크다라고 알아도 됐냐? 네. 그게 대표적인 게 금방 얘기했던 거 됐죠? 무극성 분자에서 F2, Cl2, Br2, I2 됐지? 여기에서 분자량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 아닐까? 다 무극성 분자야. 됐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기체, 액체, 고체 나온다라고 꼭 좀 알아도 됐지? 이해가? 밑에 정리 좀 들어가 보자. 여기 책에서 됐죠? 그 그림에다 알아서 잘 정리해봐. 분자 간의 힘의 종류라고 적어놨어. 분자 간의 힘의 종류라고 가운데 2번 좀 봐봐. 됐냐? 있니? 자,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 간의 힘이 커진다. F2, Cl2, Br2, I2 좀 알아둬봐. 알았지? 그리고 그 밑에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요.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분자 간의 힘이 크다라고 알아둬봐. 됐어요? 거기 밑에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림 좀 봐볼래? 그림 좀. 거기 그림 봐보면 F2, Cl2, Br2, I2 그렇게 갈수록 끓는 점이 점점 높아지는 거 보이니? 다 무극성 분자. 됐지? 그리고 거기 봐. 네온, 아르곤 됐죠? 됐다. 야, 우리 요게 귓가스라고 18촉 됐지? 분자량이 커질수록 커지는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겠다. 됐니? 해석되냐? 근데 분자 사임은 자체적으로 원래가 약해. 됐냐? 그래서 밑에 특징이라 분자 결정이라는 것 좀 봐. 분자 결정이 분자로 만들어진 고체를 얘기하는데요. 다수의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만들어진 결정을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데 분자 결정은 됐죠? 분자 간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분자 간 힘 자체가 약해. 됐냐?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드럽다는 말을 갖다 자꾸 쓰네. 됐냐? 그리고 융점, 비점이 낮고요. 상온에서 액체나 또는 기체인 것이 많다. 하나만 더. 거기다가 승화 동그라미 쳐. 승화 얘기 나오면 승화성 물질이다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분자 기억 좀 해도 됐니? 승화성 물질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요? 분자라고 꼭 좀 해라. 됐지? 거기 요오드 나프탈렌이 승화성 물질이라는 거 외워도 알았냐? 네.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 요오드나 나프탈렌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 됐냐? 해석되냐? 그리고 수소결합 좀 잠깐 봐. 자, 알려면 정확하게 해. 알려면 좀 정확하게 해줘. 수소결합 됐냐? 예? 어떤 놈이 수소결합한대? 자, 이렇게 기억해도 분자 내에 FH, OH, NH를 가진 분자가 됐지. 분자 내에 이런 게 있어야 돼. 야, 우리 여기서는 얘가 요거로만 끝나지만 여기는 결합 하나 더 있는 거 알지? 네, 산소는 얘는 몇 개 더 있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이해하죠? 자, 이렇게 하자. FH, OH, NH를 가진 분자가 자, 얘는 결합 하나 더 있을 거고 더 있을 거야. 얘는 없을 거야. 됐지? 요런 걸 꼭 가지고 있어야 돼. 됐냐? 이걸 갖다 가지고 있는 분자가 됐니? 분자가 수소 쪽으로 무슨 쪽으로? 수소 쪽으로 됐죠? 수소 쪽으로
다른 분자에 됐니? 다른 분자에 FON이 있으면 돼. 됐니? 여기를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됐냐? 말뜻이 좀 어려운데 의미 좀 볼게. 됐죠? 일단 이렇게 알아둬봐. 분자 내에 FH, OH, NH를 가진 분자가 무슨 쪽으로? 수소 쪽으로. 됐죠? 다른 분자에 FON하고 됐죠? 연결이 된다면 거기 사이를 갖다 수소결합 그런다. 됐니? 네. 알려면 정확하게 알으라고 했다. 됐어요? 야, 그래서 여기 봐. 야, 애들 잘못 알고 있는 게 좀 많아서 그래. CH3, OCH3 수소결합 할까 안 할까 물어볼게. 수소결합 할까 안 할까? 얘 어떤 구조니? 산소가 있으면 산소는 가지 두 개 이렇게 뻗는 거 각도 104.5 됐지? 그리고 여기가 C가 있고 수소 3개 붙은 이롬하고 이게 정사면체 구조로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정사면체 구조로 이렇게 돼 있네. 맞니? 분자 내에 요거 있어 없어? 수소하고 산소가 됐죠? 산소하고 수소가 연결된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수소가 못하는 거야. 됐냐? 되냐? 여기 수소하고 산소하고 수소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됐지? 얘는 지금 연결이 없어. 됐냐? 산소하고 수소가 직접 연결된 게 있어야만 된다. 됐어요? 야, 그래서 여기 잠깐만 물 분자 대표적으로 봐. 물 분자 보자. 문이 이렇게 있어. 비공이 있어. 됐지? 야, 우리 여기 잠깐 본다. 야, 우리 여기서 분자 내에는 OH 있죠? 물 분자. 그렇지? OH를 가진 분자가 무슨 쪽으로? 수소 쪽으로. 다시 뭐가 오는 거라고 했어? FON이 와야 된다. 됐니? FON이 와서 여기 물 분자 있다라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야. 이해 가냐? 하나 더 물어볼게. 물 분자 어디로 왔을까? 산소 쪽. 산소 쪽 어디로 왔을 것 같아? 여기에 뭐가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이게 전자냐? 마이너스 띄는 거 아니야? 맞냐? 전자니까 마이너스 띄었잖아. 얘는 지금 이렇게 됐다라면 됐죠? 이 비공유 전자쌍을 얘가 더 끌고 와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띄고 이쪽이 플러스 띄어서 띄고 있는 상황이야. 됐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플러스가 여기에 있는 전자를 당기는 겁니다. 비공유 전자쌍에 있는 거. 됐냐? 네. 그럼 요 사이를 갖다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이거를 갖다가 수소결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니? 해석되냐? 그런데 이쪽에 OH 또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또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여기다 이렇게 됐네. 됐냐? 그래서 물은 됐죠? 두 개의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어. 됐냐? 해석되냐? 두 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요. 하나만 더. 자, 여기가 됐죠? 받을 수 있어. 수소 결합. 됐니? 수소 결합을 받을 수 있어서 물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쪽으로 하는 거 여기서 받을 수 있어. 됐지? 그리고 물 분자 이렇게 있으면 얘도 받을 수가 있어. 됐냐? 그래서 물 분자는 내가 수소 결합을 두 개 하고요. 비공유쌍이 두 개가 있어갖고 두 개가 잡힐 수가 있어. 됐지? 그래서 하나당 수소 결합이 몇 개 결합될 수 있다? 네 개가 결합될 수 있어. 됐냐? 해석되냐? 이렇게 네 개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됐죠? 이 결합이 되게 센 거야. 됐냐? 그래서 물은 분자량이 18임에도 불구하고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끓는 점이 100도나 되는 겁니다. 됐어요? 보통의 분자량은 됐죠? 18 정도라고 한다면 상온에서 다 기체입니다. 됐니? 물이 액체인 이유 됐죠? 수소 결합을 4군데나 할 수 있어서 그래요. 됐냐?
보이냐? 두 군데가 할 수 있고 두 군데가 받을 수 있어서. 그런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암모니아는 됐죠? NH3야. 수소결합 3개 할 수 있네요. 비공유 하나 있으니까 하나 받겠네요. 근데 자, 잘 생각해봐. 이게 쫙 연결될 거라고 생각 한번 해봐. 암모니아가 쫙 연결된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됐지? 잡는 것하고 잡히는 거 팔은 3개가 있어. 됐니? 근데 잡히는 곳은 몇 군데야? 한 군데야. 그럼 이게 쫙 연결되려면 됐죠? 팔으면 많으면 뭐하니? 잡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됐어요? 무슨 말인지 가냐? 잡히는 곳이 하나라서 됐지? 하나 받고 이것 중에서 나머지 2개는 그냥 헛다리야. 됐냐? 잡을 곳이 없어. 됐죠? 그래서 수소결합수가 됐냐? 이거 되게 많이 하겠네요. 그러지 마. 됐니? 전체적으로 이게 쫙 연결되려고 한다면 됐지? 하나 받고 하나 하는 수밖에 없어. 나머지 2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됐냐? 여기는 됐죠? 여기는 2개가 하고요. 받을 곳이 2개라서 2개 다 잡힐 수가 있어서 4개가 걸려있다면 여기는 2개밖에 안 걸려있어. 평균적으로는. 됐니? 얘도 마찬가지야. 됐지? FH야. 여기 FH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에서 됐죠? 여기에서 야 이쪽으로 가가지고 수소결합해서 여기 있는 비공유 많으니까 잡을 거야. 얘는 비공유가 잡히는 데가 많네요 라고 하지만 뻗을 팔이 몇 개밖에 없겠니? 하나밖에 없어요. 됐지? 그럼 평균적으로 이게 쫙 연결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됐죠? 하나 뻗어서 결국 됐냐? 여러 개 잡히더라도 한 군데밖에 안 잡힌다고요. 됐니? 그럼 한 분자 연결된 건 내가 하는 거 받는 거 그래서 2개밖에 안 돼. 됐니? 그래서 우리 전기음성도 차는 얘보다 얘가 더 많이 나. 전기음성도 제일 세니까. 됐니? 전기음성도 차는 더 심하게 날지 모르겠지만 얘는 수소결합수가 더 많아서 물 분자가 됐죠? 끓는 점이 100도고 HF는 20도다 라는 얘기다. 됐니? 해석 되나? 요까지는 이해 갔겠니? 요게 수소결합 요렇게 좀 알아둬봐. 됐어요? 이해 갔냐? 야 그럼 맨 밑에 거 문제 하나 봐. 맨 밑에 거 한번 봐봐. 맨 밑에 거. 자 여러가지 끓는 점 여러가지 물질의 끓는 점이라고 있어. 4번에 됐어요? 있냐? 야 거기 H2하고 O2가 있다. 됐지? H2보다 O2가 끓는 점이 더 높다. 이유가 왜 그래? 얘는 이유가 왜? 왜 더 끓는 점이 높아? O2가 수소보다 산소의 분자량이 커서 2개가 무극성 분자인 거 이해 가니? 해석되냐? 자 그런데 O2하고 HCl2하고 봐봐. HCl하고 분자량이 32, 36.5 거의 엇비슷해. 분자량이 엇비슷해. 그런데 끓는 점은 HCl이 훨씬 높아. 이유가 HCl이 뭐라서? 극성 분자라서. O2는 무극성 분자고요. 됐어요? 의미 이해 가냐? 근데 HCl보다 H2O는 분자량이 더 작아. 작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엄청 높아. 됐니? 이유가 수소결합하기 때문에 그러면 돼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갔냐? 해석됐냐? 일단 요거는 알아두고 가운데 요 그림 그림 됐지? 별표 하나 쳐. 요 그림 별표 하나 쳐. 됐죠? 되게 잘 나오는 그림이야. 문제 나온다고 그거 그림 나온다라면 물이 다른 것에 비해서 수소결합이 많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다. 그냥 상식으로 조금 좀 알아두고 있어. 알았지? 네. 수소결합이 대략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됐어요? 야 우리 보기 좀 봐. H2O로 할까? H2O다. HF로 하자. 7쪽 HF 그 다음에 HCl HBr, HI
끓는 유의 대략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그리고 16쪽 좀, 14쪽 좀 본다. 14쪽에서 거기서 CH4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SiH4 구조 똑같다. 모양 똑같고요. 됐냐? GH4 그 다음에 SNH4 우리 이렇게 나왔으면 됐죠? 이 그림 나오면 그냥 그대로 해석해줘. 됐지? 네? 야, 나 좀 봐봐. 얘네들은 됐죠? 얘네들보다 끓는 점이 더 높은. 이건 지금 같은 주기야. 됐니? 네. 같은 주기인데, 자, 얘네들보다 더 끓는 점이 높은 이유. 그림이 얘네들은 밑에 있고 얘네들이 위에 있을 거야. 됐니? 돼요?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니? 얘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 뭐라고요? 얘 무극성 분자. 됐지? 그리고 얘네들 다 똑같다. 그 밑에 같은 조기래서. 됐죠? 다 무극성 분자다. 됐냐? 모양 똑같다. 각도 다 109.5도다. 됐니? 돼? 그리고 여기다 봐. 얘네들이 됐죠? 얘네들은 다 극성 분자. 무슨 분자? 극성 분자. 됐지? 그래서 무극성 분자보다는 극성 분자가 대체로 다 높이 것이다. 됐냐? 해석되냐? 그리고 하나 더. 야, 우리 여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가면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이유. 이렇게 가면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이유. 왜 그러니? 얘네들은 됐죠? 무극성 분자다. 됐죠? 뭐하고 관계 있어? 뭐가 크다고? 분자량이 커지니까 끓는 점이 커지더라. 됐니? 해석되냐? 야, 얘네들도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면서 끓는 점이 높아지네. 이유가 분자량하고 관계가 있다. 뭐하고 관계 있다? 분자량하고 관계가 있다. 됐냐? 분자량이 커져서. 됐죠? 그런데 얘가 가장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왜 그렇다? 무슨 결합한다? 수결합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아도 이렇게 가더라 라고. 됐냐? 해석되냐? 분자 사이의 힘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자. 됐지? 분자 사이의 힘은 그럼 이렇게 딱 정리해주면 좋겠네요. 됐어요? 다시 얘기하자. 분자 사이의 힘은 무극성 분자보다는 누가 크다고? 극성 분자가. 그리고 수소결합하는 놈이 훨씬 크구나. 됐지? 그리고 분자량이 클수록. 됐죠? 요인이 두 가지란 말이야. 됐니? 의미 이해가냐? 그런 정도 정리하면 될 겁니다. 됐어요? 거기 밑에 그 여러 가지 물질의 끓는 점 바로 위에 6번에 한번 봐볼까? 6번에 수소결합의 강도. 됐죠? 강도는 자, 공유결합, 수소결합 반대로 발생 힘을 갖다가 반대로 발생 힘이 그냥 일반적인 되겠죠? 묶음 사이의 힘이라고 보면 돼요. 됐냐? 이 밑에 것들이라고 얘기하면 돼. 됐어요? 그런 건데 그 비가 대략 100대 10대 1 정도 된다라고 나왔네. 됐니? 우리 거기 100이 공유결합을 100이라면 수소결합은 세지만 분자 사인 중에서 세다는 얘기다. 됐니? 공유결합하고 비교하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됐어요? 그리고 분자량이 비슷하더라도 됐죠? 수소결합하는 거랑 안 하는 놈하고 차이점은 됐니? 안 하는 거하고 차이점은 역시 또 10대 1 정도 되겠구나 라고. 됐지? 그나마 수소결합은 분자 사인 중에서 크다는 얘기지 전체 결합 중에서 제일 크다 그러면 틀린다. 됐니?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 많더라. 됐어요? 해석됐어? 네. 됐어? 그 뒷자리 넘겨봐. 조금만 더 볼게. 아이고 오늘 진짜 되게 힘들다. 아 쌍. 가장 카드. 너 되게 꼭 잊어버린 거라서. 야, 공유결합의 물질의 성질 봐. 결정이 부스러진대. 부스러지기 쉽다. 됐지? 네.
분자의 사이만 깨서 됐지? 분자 사이면 약해서 금방 깨진다. 자, 물에 대한 용해성 중요한 얘기다. 물에 대한 용해성. 물에 잘 녹는 게 바로 뭐라고요? 극성 분자. 또 하나 이온결합 화합물. 꼭 적어놔. 이온결합 화합물. 됐죠?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야, 소금이 물에 잘 녹아. 이유가. 소금이 물에 잘 녹는다. 이유가. 한마디로. 그래. 이온결합 화합물이 물에 잘 녹아. 이유가. 야, 교수가 그렇게 물어보면 시작 어떻게 대답할래? 얼굴 쳐다보면서 녹여봐요. 녹여봐. 그러지 말고 씨. 네. 물이 극성 분자라서. 물이 극성 분자라서 됐죠? 우리 이온결합 물질에 그 이온들을 갖다 둘러쌀 수가 있다. 됐니? 극성이라서 극성 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띠 이런 걸 극성 분자라고 한다. 됐냐? 네. 이런 놈이 있으니까 이온을 갖다 둘러쌀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 봐. 소금은 무극성 분자에 안 녹니? 녹냐 안 녹냐? 야, 물하고 기름하고 잘 섞여 안 섞여? 그럼 물이 극성이야. 그럼 기름은 무극성 분자. 됐지? 그럼 기름에다가 소금 집어넣었어. 녹을까 안 녹을까? 물에다 소금 집어넣으면 잘 녹아. 그렇죠? 기름에다 물 집어넣으면 녹니? 안 녹니? 안 녹아. 안 녹아. 됐냐? 네. 얘기했잖아. 삼겹살 먹을 때 기름장 됐니? 예. 야, 그 삼겹살 먹을 때 기름장 봐보면 밑에 소금 이렇게 넣어주잖아. 소금이 그대로 있지 않니? 야, 그거 만약에 이거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금 존나 짜겠다. 그렇죠? 그럼 우리 삼겹살 찍어볼 때 그 씨발 소금 이렇게 그 기름 조금만 묻혀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그러디 소금 묻으라고 씨발 푹 찍어갖고 이렇게 부비지 않니? 맞냐? 소금 물에 기름에 안 녹아요.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무극성 분자라서. 됐죠?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됐어요? 물에 잘 녹는 거 뭐니? 그러면 극성 분자도 있지만 염도 있다고 알아둬라. 이온결합 물질. 됐냐? 물에 안 녹는 게 바로 무극성 분자가 안 녹는다라고 알아둬. 됐죠? Cl2, Br2, I2, 그 다음에 H2, O2 이런 것들. 됐니?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자. 됐지? 그리고 전기전도성. 야, 전기전도성은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모두 전기전도성이 없다라고 했어. 됐지? 예외 있다? 예외. 예외가 누구니? 예외. 분자인데요. 물에 녹아서, 물에서만. 됐죠?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무조건 전기사 안 흘러. 고체나 액체에서 무조건 다 전기 안 흐르지만 수용액에서 전기 흐르는 게 있어. 산은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을 내나. 이온 나오잖아. 그거 조심하라고 했다. 수용액에서. 고체나 액체는 됐죠? 액체에서는 무조건 안 녹아. 됐냐? 정리전도성 잘 정리해놔라.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 다시 하겠지만 됐어요? 야, 녹는 전방, 끓는 전방, 분자 전방. 분자는 녹거나 끓기 위해서는 무슨 결합 끊어내야 된다고 했어? 분자 간의 결합이라고 했지 공유 결합 아니라고 했다. 분자 간의 결합을 갖다 끊어놔야 된다. 끊어줘야 된다. 됐니? 즉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낮다라고 알아두고요. 상온에서 대부분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아까 승화성 물질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분자 꼭 좀 기억해. 승화성 물질 나오면 됐냐? 그리고 수소화물의 액성이라는 게 나왔더라. 야, 메테인은 중성이야. 암모니아 무슨 성? 약염기성. 외워. 됐지? 암모니아 약염기성. 됐냐? 물은 당연히 중성인데요. HF, HCl은 됐죠? HF, HCl은 다 산성입니다. 됐니? 네. 그리고 H2S도 산성이라고 알아두자. 우리 뒤에서 산염기 배우면 산성, 강산, 약산 됐죠? 강염기, 약염기 다 외워둬야 된다. 알았니? 그렇게 좀 넘어가봐. 됐어요?
야, 조금만 5분 남았다. 잠깐만 보고 가자. 야, 물의 특 있어. 물에 대해서는 됐죠. 물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물은 구조가 각도가 몇 도 나와? 104.5도 됐죠? 104.5도 구분형이라는 거 이해가지? 근데 물은 거기 봐. 한 분자에 걸린 수소 결합이 몇 개나 걸려 있어? 4개. 거기 지금 점선으로 거는 게 바로 수소 결합자가 빠졌네. 수소만 적혀 있네. 쌍 됐니? 수소 결합이 4군데나 돼 있어요. 됐니? 4군데나 돼 있어서 얘는 됐죠? 요 분자 사이 결합을 끊어내는 게 녹는다 끓는다고 관계 있다고 했다. 됐냐? 두 번째 물의 녹는 점 끓는 점은 물은 수소 결합하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고 알아두면 되겠다. 됐냐? 하나만 더. 야, 우리 제일 중요한 거. 물의 부피 변화 꼭 좀 해줘. 됐지? 물의 부피 변화. 이유가 됐지? 야, 일반적인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무조건 커지게 돼 있다. 일반적인 물질. 됐죠? 예외가 누구? 물. 물 됐냐? 이건 되게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는 됐죠? 부피 변화가 고체, 액체, 기체 있으면 무조건 커지게 돼 있어. 고체보다는 액체가 온도 더 높죠. 온도 높여야 되고 온도 높여야 되는 거 맞지? 그럼 뭐가 활발해지니? 이 열운동이 활발해지는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부피 커지겠지. 됐냐? 떨림이 더 커지는데 당연히 부피 커진다. 고체도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 더 커져요. 됐어요? 그런데 누구만 예외가? 물만. 됐냐? 일반적인 물질은 이렇게 된다면 물만 고체, 액체, 기체 있는데 야, 우리 고체, 액체로 갈 때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부피가 작아진다. 됐니? 물만 그래. 됐냐? 얘로 갈 땐 당연히 어떻게 되겠고요? 커집니다. 됐어요? 밀도가 됐죠? 밀도가. 그럼 물의 밀도는 고체하고 액체 중에 누가 더 클까? 밀도가 누가 더 크겠니? 고체하고 액체 중에. 지금 얼음하고 물 중에 밀도 누가 커? 야, 우리 상태가 변하더라도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뭐야, 우리 질량 안 변하니까 우리 밀도다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 하냐? 맞니? 부피 질량은 변함없는데 부피가 됐죠? 부피가 더 줄어들면 밀도는 커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얼음보다는 됐죠? 밀도는 얼음이 작고 커. 됐니? 그럼 그거 좀 알아두자. 됐죠? 밀도가 큰 게 아래로 가요. 밀도가 큰 게 아래로 가요. 됐냐? 그래서 물이 얼음으로 되면 얼음의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로 가서 위에서 오는 거야. 됐냐? 돼요? 그래서 겨울에 강물에 됐죠? 우리 물고기들 그나마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게 얼음이 얼은 것이 만약에 더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됐죠? 물고기들 환장한다. 겨울만 되면 됐니? 밑에서 얼음 차 올라온다. 됐어요? 그럼 나중에 지금 무지하게 추웠다 그러면 바깥으로 다 나와서 돌아다녀야 된다. 됐니? 그런데 야, 물이 얼면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떠. 그래서 위에서부터 얼기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 얼면 위하고 아래하고 차단해주는 역할에서 밑에는 됐죠? 밑에는 계속 물인 수밖에 없다. 됐니? 물어볼게. 밀도가 가장 클 때가 몇 도씨일까? 물의 밀도가 가장 클 때가 4도씨. 4도씨에서 물의 밀도가 가장 커. 부피가 제일 작고. 됐니? 물도 부피 변화가 있습니다. 됐어요? 네. 물도 부피 변화가 있는데 4도씨에서 가장 작다. 됐냐? 야, 그래서 니네 나중에 대학생 되든지 호프집 가면 됐죠? 꼭 4도씨에 맞춰갖고 맥주 달라 그래. 알았지? 한 방울이라도 더 들어가. 됐냐? 부피가 가장 작아집니다. 됐어요? 네. 꼭 4도씨다 맞추라. 됐냐? 부피 변화 얘기나 조금 더 할게. 다음 시간에. 됐어요?
물의 특이성 조금만 더 설명하고. 근데 여기는 조금 앞에서 다 했던 얘기 많이 할 거야. 칼로리나 열량 계산하는 거 그런 얘기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아 근데 수업하기가 오늘 이렇게 껌껌했니? 아나 죽이고 싶은 애들 몇 명 생기고. 참. 공부 좀 하고 싶게 좀 하자. 예. 공부 좀 하고 싶게 좀 하자. 아 쓰벌 안 하는 놈. 야 앞에서 아무나 소리는데 다 이상만 쓰고 있으면 가르치다 많이 힘들어. 형님 열심히 할게. 오늘 미안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봐. 아씨. 나 집에 가서 오늘 맥주 먹을까? 시장 하면서 맥주 먹는데 뭐라고 하면 삐발란데 그러면. 수고하셨어요. 야 자기 거. 야 숙제. 오늘 한 거는 간단하니까 우리 여기에서 뒷장 뺄 게 없지? 프린트. 야 없는 거는 저 뒤에 맨 위에 올라오면 다 뒤져보면 조금씩 있어. 선생님 옛날 거. 그거 다 채워서 내야 돼. 알았냐? 다음 시간까지 해라. 다음 주 월요일. 하나 더 넣고 그렇지. 이건 아직 안 배웠잖아. 네 거 갖고 가 찾아라. 이름을 써야지. 이름을. 이름 써. 이름. 아유. 야 이거 다 찾아갔어? 우리 그거 갈까요? 프로그램. 나 이거 찾아가서 나머지 거 갖고 와. 저로. 이거 이거 바꾸지 않아? 나 오늘 햄버거 먹고 싶었는데. 만두 진짜. 아 여태 두번 먹었어. 이렇게 우리 집에서 먹었었는데. 나 근데 어제 먹긴 했어. 너 점점 이해할 줄 알아간다. 빡치게 안 해. 카페 그냥. 아 나 진짜 에어컨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 햄버거 먹을 거야?
아, 고민 좀. 근데 이거 끝날 때까지 걸릴 거 같거든. 근데 지금 세개 대결이야. 나 지금 40분 하는 거 알지? 이 게임을 진짜. 아니 얘가 지금까지 두 판 했는데 나한테 다 쳐 걸렸거든. 근데 이기고 싶다고 계속 하더라고. 아니 언니 진짜 이게 언니 저 저건 희망 없는. 오빠 밥 뭐 먹어? 나 편의점. 사잖아. 아니 얘랑 앞에 두 판을 더 했거든. 나는 다 져놓고 지금 끝까지 이기고 싶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오빠가 나고 상관없어. 나 없어. 얘가 이렇게 좋지. 갖고 있는데 무슨. 언니 싫어. 자습하지 않아 근데. 나는 족발 다 있어. 과일? 왜 싫어? 영어. 미친 거 아니야 저 오빠? 근데 좀 이상하게 해도 뭘 부신 거야? 어차피 나도 9시까지 수업이었다. 뭐? 돼. 생물?